네, 저희 방송을 통해서도 삼성전자와 애플에 대한 그런 경쟁 구도에 대한 이슈들 거의 매일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이슈 속에서 뚜렷한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갈팡질팡하시죠? 저희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마켓 트렌드 김종일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관련 이슈 갖고 나오셨다고요? 네, 중국 시장에서 애플의 점유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차이나 모바일 효과까지 더한다면 앞으로 더 이어질 것 같아서요. 애플의 추격이 과연 삼성전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그 차이나 모바일과 애플과의 그 제품 공급 계약 협상이 삼성에 굉장히 위협이 될 만큼 그렇게 큰 사안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현재 아직 계약이 이루어진 상황이지 물건을 준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달에 전체적인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조사한 업체가 있는데요.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라는 곳을 조사한 그 수치를 보니까 10월 달에 중국 시장에서 애플 점유율은 12%를 넘었습니다. 네. 그런데 9월까지 3%였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한 달 만에 신제품 효과로 인해서 점유율이 4배가량 상승한 것이고요. 아이폰 5 시리즈, 5C와 5S가 모두 굉장히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업계 순위가 6위에서 단숨에 3위로 올라왔습니다. 차이나 모바일의 7억 명을 빼더라도 이만큼 증가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이나 모바일의 효과까지 만약에 더한다면 어느 정도의 충격이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3G 가입자의 숫자를 보면 지금 차이나 모바일이 점유율 측면에서는 3G 쪽에서 좀 떨어지지만 네. 그래도 가장 많거든요. 숫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상대적으로 적었던 게 뭐냐면 다양한 모델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폰을 가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기존의 차이나 모바일에서 빠져서 차이나 유니콤이나 이런 쪽으로 흘러들어간 물량들도 있다는 점을 네. 고려해 봤을 때 차이나 모바일 쪽에서 강력하게 아이폰을 프로모션을 하게 되면 이와 관련된 효과는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오늘의 뉴스에서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애플이 고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애플을 좋아하시는 분들만 사용하고 있지만 네. 일본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60%에 이를 만큼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신규 제품의 점유율을 얘기하는 건데요. 어쨌든 이런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 극동아시아 쪽에서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애플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삼성전자에는 좀 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삼성전자가 중국에서도 1위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점점 애플이 좀 가파르게 좀 추격을 한다는 말씀 같은데 왜 이렇게 밀리게 되나요? 일단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그동안 유통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실제적으로 아이폰의 실망스러운 그런 스펙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삼성 쪽으로 흘러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거 말고도 또 최근에 문제가 있는데요. 네. 이와 관련된 단기적인 문제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삼성전자가 일종의 밀어내기 수출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물량을 출하를 했습니다. 근데 예상을 보시면 12월 달에 모두 줄어들거든요.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극도로 줄어들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줄어드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셀인, 셀아웃을 비교해 봤을 때 셀인 물량과 셀아웃 물량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유통망에서 쌓여있는 재고량이 많다는 것을 네.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 쪽에서는 4분기 12월 달에는 물량을 조절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런 물량 조절 과정에서 부품업체들의 실적은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최근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도 시장의 전체적인 컨센서스를 못 채운다라는 갑론을박이 최근에 증권사 사이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이제 지금 보시면 그동안 삼성전자의 전반적인 출하량 증가율이 전체 스마트폰 수요 증가율보다 항상 높았습니다. 특히 2010년 2분기만 하더라도 격차가 2배 이상 났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보시면 거의 5% 이내로 줄어든 상황이죠. 이제는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는 정도만큼 삼성전자의 판매량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신규 모델이 많이 나왔는데 신규 모델 효과도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것. 또 신규 모델이 나온 지가 꽤 됐죠. 네. 마지막에 나온 것이 이제 갤럭시 노트 3 정도인데 이 정도의 물량을 제외한다면 나머지의 이 신제품 효과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적이 조금 둔화되는 구간에 들어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대로 중국의 3G 점유율은 차이나 모바일이 4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전체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60%가 넘거든요. 그런데 차이나 텔레콤이나 차이나 유니콤으로 흘러갔던 상당수 물량들은 아이폰이나 다른 여러 가지 스마트폰 때문에 넘어간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네. 차이나 모바일이 애플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면 이쪽으로 다시 환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점.
그리고 중국은 우리나라랑 다르게 2년 약정 이런 게 없습니다. 네. 근데 처음에 스마트폰 요금을 다 주고 사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약정이라는 틀에 묶여서 못 옮기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중국은 좀 경우가 다르다라는 점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3분기까지 스마트폰 점유율은 삼성이 17%, 레노버가 13%, 화웨이가 8%였는데요. 조금 전 언급드렸다시피 10월 달에는 레노버와 삼성만 그대로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을 뿐 나머지 업체들은 모두 한 순위씩 뒤로 밀리면서 애플이 바로 3위로 치고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반영이 되면서 삼성전자 이런 단기적인 악재 요인들은 계속 시장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것을 타개하기 노력을 하기 위해서 네. 갤럭시 S5가 예상보다 빠르게 나올 가능성을 시장에서는 점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문제가 뭐냐면 갤럭시 S5의 그 흐름에서 놓고 봤을 때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수요 성장률이 과거 대비해서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S3나 S4 나왔을 때는 수요 성장률이 44% 정도였는데 네. 이제 20%대로 줄어들었고요. 언팩 시기는 그래서 점점 더 빨리 가면서 하이엔드 폰의 출시 시기를 점점 당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지금 이제 과연 이 세링 가격, 시장에 내놓는 가격을 과연 얼마에 내놓을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경쟁 제품 가격들이 점차적으로 대부분 낮아지고 있는 데다가 주력 시장이 지금 이머징 쪽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격적인 가격으로 과연 런칭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여부.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경쟁이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프로모션 비용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수익성 하락 위험이 삼성전자에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갤럭시 S5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지금 루머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루머가 디스플레이는 뭐 당연히 FHD고요. 아몰레드로 갈 것이고 CPU 같은 경우에 64비트 옥타코어로 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네. 있고요. 카메라는 16메가픽셀, 1600만 화소가 나올 것이다. OIS도 실릴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디램 같은 경우에는 DDR3 3기가가 실릴 것이다. 거기다 뭐 지문 인식이라든지 메탈 소재라든지 뭐 방수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들이 전부 다 되진 않겠지만 적어도 5, 6가지 정도는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신기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라는 거죠. 옥타코어도 이미 그렇죠. 중국에서 네. 다 제품을 내놓은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16메가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만 채택하겠습니까? 다른 회사 스마트폰, 하이엔드 폰들도 모두 네.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지문 인식은 애플과 펜텍에서 이미 나왔고요. 네.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에선 더 이상 시장을 자극할 만한 이슈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갤럭시 S5가 나오더라도 정말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하드웨어적인 충격이 없다면 상대적인 효과는 앞으로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삼성전자 갤럭시 네. S5를 보니까 신기한 건 없지만 굉장히 최첨단의 기기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은 또 비싸겠네요. 가격은 또 비싸질 것 같고. 못 올리죠. 이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격 자체가 있기 때문에 네. 또 다른 대안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예전처럼 뭐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말도 안 되는 가격을 고집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단말기 유통법의 변화를 통해서 네. 제한될 네. 것 같고요. 또 하나 외국에서는 원래 삼성전자가 국내보다 엄청나게 싸게 팔았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높은 가격에 런칭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률은 더 빠진다는 얘기 아닌가요? 부품사들의 수익이 더 빠지겠죠. 삼성전자는 부품사들이요? 네. 기존에 이제 자신들의 수익, 이익을 어느 정도 가져가고 있는 추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핵심 부품의 이익률은 유지한 가운데 다른 부품들의 수익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네. 제가 뭐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부품사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 네. 그래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과제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투자 전략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여전히 삼성전자인가요? 삼성전자가 이제 시장 수익률 정도는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최근에 애플과 구글의 M&A 사례를 보시면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네. 애플과 구글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 기업들을 굉장히 많이 인수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애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IT 서비스와 관련된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보시면 죄송합니다. 와이파이 슬램이라고 하는 실내 위치를 트래킹하는 업체들도 사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반도체와 관련돼서 저전력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들을 최근에 대규모 인수를 했고요. 데이터 분석이나 비디오와 관련된 업체들을 인수하는 등 전체적으로 굉장히 서비스와 관련된 업체들을 인수해 나가면서 애플은 하드웨어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네. 네. 서비스와 관련된 쪽도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구글도 마찬가지인데요. 구글은 최근에 인수한 업체 중에 하나가 풍력 관련 기업도 인수를 했습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스펙트럼을 가지고 M&A를 하면서 사업의 범위를 넓혀나가고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결국은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부품의 수익률이나 전체적인 시장 점유율이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홀딩 관점의 투자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여기서 또 주가가 레벨업되기 위해서는 변신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소프트웨어까지의 변신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서비스 네. 죄송합니다. 서비스를 런칭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헤게모니를 가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고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런 역할을 해내지 못한다면 삼성전자의 수익률은 시장 수익률 정도로 좀 낮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좀 더 혁신의 강도보다는 서비스나 이쪽으로 눈을 돌려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삼성전자도 이미 그쪽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굉장히 미진하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된 부분을 앞으로 확인해 나가면서 삼성전자의 기대 수익률을 더 높일 것인가, 낮출 것인가에 대한 네. 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역시나 애플이나 구글 등도 M&A를 통해서 서비스 부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스마트폰 바꾸고 싶은데 네. 혁신의 강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못 고르고 있어요. 아쉽더라고요. 앞으로는 어떤 또 혁신적인 서비스를 내놓을지 그를 통해서 수익성 얼마나 증대할 수 있을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켓 트렌드 김종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